8월 9일을 앞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어떤 만남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타이밍이 있고 어떤 말은 우리가 가장 지쳐있을 때 비로소 귀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움직이라는 재촉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과 돈의 흐름을 바라보라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이상한 시기가 있어요. 돈을 더 벌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아끼려고 할수록 오히려 작은 지출이 계속 생기며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할수록 삶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운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반드시 운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마음이 지치고 생각이 흐트러지면 이미 곁에 와 있는 기회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야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은 현실 속에서 움직여요. 일에서 오기도 하고 연금에서 오기도 하고 절약에서 생기기도 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작은 기회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쫓아가느라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과 마음을 정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불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조금 더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해요. 마지막에는 아주 단순한 369 집중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마법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힘을 강제로 불러오는 주문도 아니에요. 다만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돈과 기회를 조금 더 맑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작은 습관이에요. 때로는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댓글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남겨보셔도 좋아요. 또는 풍요를 감사히 받아들입니다라고 적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늘부터 돈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을 걱정의 언어로 배워왔어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하지? 자녀에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지? 노후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은 현실적인 걱정이에요. 그것을 억지로 없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걱정만 반복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긴장할수록 판단은 좁아지고 작은 가능성은 보이지 않게 돼요. 8월 8일과 9일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우리 대신 돈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지 않아요. 하루의 진짜 가치는 우리가 그날을 어떤 전환점으로 사용하는가에 있어요. 오늘까지 반복해 온 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작은 것부터 다른 방식으로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더 중요해요. 달력의 숫자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바라보며 내린 결심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가 시간이 지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숫자 8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미지를 주어왔어요. 옆으로 눕혀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을 떠올리게 하죠.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돈도 비슷해요. 돈은 한 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생활비로 나가고 식비로 나가고 병원비로 쓰이기도 해요. 반대로 월급이나 연금으로 들어오고 절약한 만큼 남기도 하며 누군가의 도움이나 예상하지 못한 작은 기회를 통해 들어오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 더 큰 수입과 더 많은 재산이 성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큰 빚에 쫓기지 않고 잠을 편히 잘 수 있고 가족과 갈등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으며 갑자기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도 매우 깊은 풍요예요. 돈은 많고 적음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의 질서가 있고 그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이 평온한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전기와 에너지, 진동과 파동처럼 직접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현상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테슬라의 삶을 빌려 하나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람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리듬이 있다는 것이에요.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형편이 부럽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너무 적어 보이고 과거에 잃어버린 기회가 계속 떠올라요.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두려워하게 돼요.
반대로 마음이 차분하면 현실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같은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발견하고 미뤄둔 일을 정리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삶의 주파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비한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비유예요. 두려움과 비교, 후회와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면 마음의 주파수는 무거워져요. 반대로 감사와 질서, 절제와 평온 속에서 살아가면 삶의 주파수는 조금 더 맑아져요. 이제부터 아주 현실적인 7가지를 함께 해보세요. 첫 번째는 현관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현관문 손잡이를 한번 닦아보세요. 오래 신지 않는 신발이 문 앞을 막고 있다면, 정리하고 버려야 할 봉투나 종이가 쌓여 있다면 치워주세요. 가능하다면 문을 잠시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해도 좋아요. 풍수에서는 현관을 기회가 들어오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제로 깨끗한 현관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집을 나설 때도 덜 답답하고 돌아왔을 때도 정돈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기회가 들어오는 문을 연다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지갑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지금 지갑을 열어보세요. 오래된 영수증이 여러 장 들어있지는 않은가요? 사용하지 않는 카드나 만료된 쿠폰, 필요 없는 메모가 돈과 뒤섞여 있지는 않은가요?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지폐는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정돈해보세요. 카드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남겨보세요.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돈을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귀중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던져두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을 오랫동안 지탱해준 돈도 조금 더 정돈된 공간에 두어도 좋지 않을까요? 돈이 머무는 자리를 정돈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무엇에 쓰고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지출 하나를 살펴보는 일이에요. 큰 돈을 버는 방법을 찾기 전에 작은 새는 구멍부터 찾아보세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정기결제, 습관적으로 사는 간식, 냉장고에서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한 번에 인생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단 하나만 찾아도 충분해요. 풍요는 반드시 큰 수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빠져나가던 작은 돈 하나를 멈추는 것에서도 시작될 수 있어요. 작은 구멍을 막는 사람은 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지킬 가능성도 높아요. 네 번째는 깨끗한 물 한 잔이에요. 아침에 컵에 물을 따라 잠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3번 호흡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오늘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어제의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은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길을 찾아가요.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좁은 곳에서는 모양을 바꾸며 멈춘 것 같다가도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돈과 삶도 때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너무 급하게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하기 쉬워요. 차분하게 흐름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는 힘이 중요해요. 물을 바라본 뒤에는 평범하게 마시면 돼요. 특별한 의식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물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있어요. 다섯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부족한데 나는 부자라고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비를 피할 집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며, 가족을 위해 사용했던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제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아올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지켜준 돈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감사는 가진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진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함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작은 것을 하나 나누는 일이에요.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어요.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도 좋아요. 이웃에게 반찬을 조금 나누어도 좋고, 누군가 수고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도 좋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일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흐름은 들어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나가는 것도 있어야 해요.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쉬지 않는다면 살 수 없듯이 삶도 받기만 해서는 흐르지 않아요. 다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주어서는 안 돼요. 남을 돕다가 자신의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지혜로운 나눔이 아니에요. 작은 친절 하나면 충분해요. 7번째는 미뤄둔 일을 하나 끝내는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좋아요. 아직 내지 않은 고지서가 있다면 처리하고, 미뤄둔 전화가 있다면 한 통 걸어보세요. 서랍 안에 뒤섞인 서류를 정리하거나 고장난 물건 하나를 수리해도 좋아요. 사람은 미완성된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 마음의 공간을 차지해요.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이 언제나 나쁜 운은 아니에요. 때로는 끝내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정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만 끝내보세요. 끝났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큰 힘을 줘요. 이제 369 집중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는 3번이에요. 잠에서 깬 뒤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좋은 기회를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좋은 기회를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좋은 기회를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당장 들어올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기회가 왔을 때 불안 때문에 밀어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에요. 낮에는 6번의 호흡이에요. 허리를 편안하게 세우고 천천히 6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이 짧은 호흡은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하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급하게 결정을 재촉할 때, 가족과 돈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 잠시 6번 호흡해보세요. 좋은 판단은 대개 가장 흥분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차분한 순간에 나와요. 저녁에는 9가지 감사해요. 길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먹은 한 끼를 떠올려도 좋아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몸에 감사해도 좋아요. 가족을 떠올려도 좋고, 집을 떠올려도 좋아요. 오늘 나에게 친절했던 사람도 좋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돈도 좋아요. 끝낸 일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것 하나, 아무 탈 없이 지나간 오늘 하루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흐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적어도 하루의 마지막을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로 닫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달라져요. 이제 반대로 돈의 흐름을 무겁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행동도 살펴볼게요. 첫째, 아침부터 돈에 대한 불평을 반복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돈이 없어. 돈은 나한테 절대 남지 않아. 내 인생은 평생 가난했어. 이런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면 우주가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반복해서 믿는 것을 더 자주 발견해요. 부족하다고 계속 말하면 기회보다 부족한 증거를 먼저 찾게 돼요. 작은 문제도 더 크게 보이고 작은 가능성은 지나치기 쉬워져요. 현실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인정하면 돼요. 하지만 거기에 한 문장만 더 붙여보세요. 그래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해줘요. 둘째, 감정 때문에 물건을 사지 마세요. 할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필요하지 않아도 사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외롭거나 우울한 날에는 쇼핑으로 기분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은 큰 결정에서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고 반복하는 작은 결정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한가요? 집에 비슷한 것이 이미 있지 않나요? 오늘 사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이 3가지 질문만으로도 많은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셋째, 밤늦게 돈 문제로 크게 다투지 마세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와 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래된 감정까지 함께 올라올 수 있어요. 밤에는 몸도 마음도 지쳐있기 때문에 작은 말이 큰 상처가 되기 쉬워요. 급한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마음이 피곤하니 내일 차분할 때 다시 이야기해요. 대화를 미루는 것이 도망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지혜예요. 넷째, 오랫동안 쓰지 않는 망가진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찢어진 지갑, 금이 간 그릇, 멈춘 시계,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가방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그 물건들이 가난을 불러온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쓰지 않는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져요. 공간이 복잡해지면 마음도 쉽게 피곤해져요. 비운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다섯째, 자신의 형편을 자녀나 이웃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의 자녀는 큰 집을 샀고, 누구는 여행을 자주 다니며, 누구는 연금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의 풍요와 나이 든 사람의 풍요는 같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풍요는 어쩌면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밤에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없는 것, 몸이 움직여 산책할 수 있는 것, 가족과 크게 다투지 않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가끔 먹을 수 있는 것, 필요할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모두 부예요. 인생의 후반부에서 진짜 부자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알고 필요 없는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돈 때문에 영혼의 평화를 모두 내어주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중요한 변화 하나는 시작됐어요. 몇 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주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주 돈을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너무 빠르게 쫓아가면 길을 잃기도 해요. 때로는 멈추어 내 지갑을 정리하고 현관을 닫고 미뤄둔 일을 끝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 줄이는 것이 훨씬 강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새로운 풍요의 진동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하지만 그 진동은 어디선가 갑자기 내려오는 신비한 힘이 아니에요. 조급함 대신 평온을 선택하고 두려움 대신 질서를 선택하고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며 충동 대신 분별을 선택하는 삶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져요. 결정이 달라지면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며 기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렇게 운명은 아주 조용한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인생의 큰 변화는 언제나 큰 소리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현관을 닦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지갑 속 오래된 영수증을 버리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기로 한 결정일 수도 있고 가족에게 따뜻한 전화를 한 통 거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주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움직여요. 별도 움직이고 계절도 움직이고 물도 흐르며 우리의 몸 안에서도 수많은 리듬이 계속 이어져요. 인간 역시 그 흐름에서 완전히 떨어져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물질 속에 살지만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에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직감이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정리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연락하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제는 오래된 습관을 그만두라고 속삭이기도 해요. 그 작은 직감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다만 두려움에서 나온 충동과 차분한 직감은 구별해야 해요. 진짜 직감은 대개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남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신호가 이미 와 있었을지 몰라요. 이제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8월 9일을 앞둔 이 시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아요. 오늘 모든 것이 바뀔 필요는 없어요. 돈이 갑자기 많아질 필요도 없어요. 단지 하나만 바꾸면 돼요. 돈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정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관일 수도 있고 지갑일 수도 있고 작은 지출일 수도 있고 오래 미뤄둔 한 가지 일일 수도 있어요. 작은 질서가 쌓이면 마음이 안정돼요.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이 좋아져요. 판단이 좋아지면 불필요한 손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풍요의 흐름이에요. 억지로 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돈과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정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잠들기 전 아주 잠깐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돈을 사랑했나요? 아니면 두려워했나요? 나는 돈을 사용했나요? 아니면 돈이 나의 감정을 움직이게 했나요?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에도 감사했나요? 아니면
없는 것만 바라보았나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아차린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지 못해요. 예순에도 마음은 달라질 수 있고, 이른에도 생활은 정돈될 수 있으며, 여든에도 사람은 새로운 평화를 배울 수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흐르는 강과 같아요. 강물이 한 번 돌을 만났다고 멈추지 않듯이 우리 삶도 한 번의 실패나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흐를 길은 언제나 있어요. 그 길이 아주 좁아 보여도 괜찮아요.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첫 걸음을 오늘 내딛어 보세요. 댓글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또는 풍요를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한 문장을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으로 삼아보세요. 나는 이제 돈을 불안으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들어오는 풍요를 차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셔도 좋아요. 매일 몇 분이라도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감사와 평온의 흐름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보세요.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작은 신호나 앞으로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풍요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건강을 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가족의 평화를 원할 수 있으며, 누군가는 경제적인 안정을 원할 수도 있어요. 모양은 달라도 그 바탕에는 같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오늘 밤 그 마음을 소중히 안고 쉬세요. 여러분은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 에너지와 리듬, 직감과 믿음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돈될 때 삶은 조금씩 다른 표정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니콜라 테슬라가 평생 보이지 않는 힘의 질서를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눈앞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먼저 마음을 정돈하고, 공간이 막혀 있다면 비우고, 돈의 흐름이 복잡하다면 하나씩 살펴보세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우주는 서두르지 않아요. 계절도 서두르지 않고, 아침도 갑자기 오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반드시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작은 문 하나를 열어두세요. 평온의 문, 감사의 문, 질서의 문, 그리고 새로운 풍요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세요.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것이 큰돈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일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오든 서두르지 말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받아들이세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압니다. 나는 내 삶의 흐름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흐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에 돈보다 더 깊은 평안이 자리하고, 그 평안 위에 필요한 만큼의 풍요가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